최순실 씨 사건으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거나 실망된 것에 대해서 변호인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도 사생활 보호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대통령으로 사생활 거죠? 이 사건과 사생활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답변이 꼭 해야 된다면은 하겠지만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간 독성 해독, 피로 회복 이런 데 효과가 있고 갱년기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좀 알려져 있어가지고 보통 이제 중년 여성분들이 좀 많이 맞으시는 주사고요. 비교적 다른 미용 시술에 비해서 그렇게 가격대가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은 이제 한 번에 패키지로 좀 저렴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병원 규모에 따라서 많게는 하루 수십 명 정도 맞으러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 2급 기밀입니다. 대통령의 건강 정보는 국가 2급 기밀입니다. 국가 2급 기밀이 내부에서 걸러지지 못한 채 밖으로 새 나갔습니다. 대통령의 의료 시스템 자체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사실상 비선 국정농단이 비선 진료까지 번져나간 겁니다. 단순히 비선 진료 몇 가지 미스테리를 한번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우석 소장. 첫 번째 부분은 주치의도 몰랐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 된 이후의 모든 대통령의 건강 상태, 소위 이 모든 것은 2급 국가밀로 철저히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철저히 이제 내부에서 주치의가 그걸 관장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무너진 거예요, 지금. 애초부터 주치의가 이 자문의사들을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두 분은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본인이 진술하기를 내가 스텝을 짜는데 네. 미리 두 사람이 와 있었다. 네네.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지금은 뭐 주치의 개인한테 문제를 삼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구조에서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재밌는 거는 결국 이 국가 2급 비밀이라고 하는 보안상의 문제가 네. 어떻게 관리됐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청와대 지금 전체적인 보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네. 아무도 저지함이 없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시라도 청와대에 드나들 수 있는 구조. 네. 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그 보안상의 엄청난 하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 그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 문제 정도는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놀랍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능할 정도로 지금 청와대의 보안이 그렇게 어려운 황당한 상황으로 갔다라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지금 결국 권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 대통령 자주 만나고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한테 권력이 나오는 건데 네. 주치의는 자주 만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정작 그 밑에 있던 자문의사 같은 경우에는 네, 김상만 원장이요. 네. 혹시라도 드나들면서 했다라고 하면은 주치의도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대면 보고하지 못하는 장관보다 네. 문고리 3인방과 가까운 사람들이 훨씬 더 권력을 휘두르는 지금의 구조에 있어서 네. 이 주치의가 몰랐다라는 자체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은 그 안보 불감증, 보안 불감증 이런 네. 부분들이 얼마나 깊이 있게 퍼져 있었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님 네. 보시기에 지금 두 번째 어떻습니까? 주사제. 이 주사제를 맞추러 들어간 겁니다. 이 김상만 원장이랑 그렇죠. 처음에. 그럼 이 주사제를 놓고 제대로 된 이게 얼마나 효능이 있는 건지 대통령 신체 부분 어떤 부분과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주치의도 모르는 거고. 그렇죠. 그냥 갖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지금. 자, 저는 유영하 변호인이 이야기했던 대통령의 지금 여성으로의 사생활 이야기를 하면서 건강 문제 지금 연결되지 않습니까? 네. 세상에 대통령의 건강이 어떻게 사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까? 네. 전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저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 네. 대통령 사생활이 없습니다. 대통령 모든 활동들은 정말 공적인 활동입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주사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네. 이 주사제는 대통령 몸에 이 처리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처리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주사 맞으면 아무 누구 상관이 없지만 네. 대통령 몸에 처리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특히 예를 들어서 쇼크도 올 수가 있고. 자, 네. 그럴 경우에 예전에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병원에 진료를 받을 경우에 김대중 대통령이 신장 투석을 받을 때 그렇죠. 그때만 해도 잠시 권한을 총리한테 이양을 합니다.
네. 어떤 상황이 생겼을 정말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네. 그때 이양하고 네. 그 신당 수도를 받고 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모든 대통령들이 자신이 어떤 그 긴박한 상황에 판단을 내릴 수 없을 경우에 약으로 해서 판단을 내릴 수 없을 경우에는 네. 당연히 2인자한테 뭔가 맡기고 치료를 받는다는 거죠. 만에 하나 일어날 불상사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주사제가 네. 보면 수시로 지금 뭐 이게 주사제가 나아졌다는 거죠. 아마 네. 박근혜 대통령이 위가 안 좋아서 네. 약을 잘 안 먹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을 다 주사로 해결하고 네. 또 만성 피로가 있고 해서 음.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지금 보면 태반 주사라든지 네. 뭐 배곡 주사라고 해서 네, 피부 네. 아주 뭐 배고파가 네. 좋아진다고 네. 하는 그런 주사라든지 이게 이제 네. 강남이나 일반 병원 가면 다 있습니다. 네. 다 있고 누구나가 맞을 수가 있어요. 예, 예. 자, 근데 저는 의문이 그겁니다. 왜 아무나 어디 가서 맞을 수 있는 주사를 왜 하필 가명을 대고 왜 네. 처음에 가서 그걸 네. 맞았을까? 네.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혹시나 이게 만약에 물론 이제 기록성은 아직까지 없지만 네.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이 의무실에서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 네. 의무실에 지금 의사 1명과 간호사 20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국군수사통합병원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네. 그럼 대통령이 좀 피곤하다. 그러면 주치 처방을 받아서 거기서 영양제를 맞을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는 걸 왜 하필 차움이라는 병원에 그것도 와서 주사제를 갖다가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가명을 대고 이름을 네. 걸어서 왜 맞느냐. 저는 그 부분이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차움에 자주 가서 좀 별도의 전담팀까지 뒀다니까. 그렇다니까 지금 그동안에 지금 또 이 차움 병원이 상대적으로 좀 별도의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거예요. 네.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좀 더 그렇죠. 뭐 떡고물이 더 생기지 않냐. 이러니까 또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뭐 5천만 원 정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연구비를 지원했다 뭐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네. 나오는데 뭐 아니 최순실 씨의 단골 병원이고 박근혜 네.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까지 자주 왔었고 네. 만약 대통령 이후에도 끊임없이 뭘 했다면 예를 들어서 비딩해서 정부 프로젝트를 따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네. 우리가 지금 굉장히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제부터 뭐 LCT 조사를 지시하면서 국정에 복귀하는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세월호 7시간 문제 또 이런 각종 의혹들 왜 아까 이현정 의원이 지적했듯이 공식적으로 해서 영양제 주사를 맞으면 될 텐데 굳이 네. 이런 방식으로 했냐의 문제 네. 의혹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설명을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대통령은 계십니다. 네. 그다음에 하야를 하신 것도 아니고 탄핵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으로 계십니다. 예. 국민들하고 20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손바꼭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대통령 유영아 변호사가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라고 네. 해서 넘어갈 문제는 아니죠. 네. 세월호 7시간 문제도 가전 입에 담기 힘든 얘기까지 온갖 루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본다면 최소한 이런 정도의 일에 대해서는 네. 대통령께서 부담스러워서 기자단 전체하고 만약 풀 기자단하고 1대1 질문이 부담스럽다면 이 장면에서 보도 편집국장들 한 10분 정도를 모셔서 진솔하게 좀 대화를 하는 시간들을 해줘야 이게 극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청와대는 가끔씩 뜬금없는 얘기를 한 번씩 합니다. 네. 유영아 변호사가 변호사 선임되자마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와중에 대통령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죠? 저는 이 장면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 뭐 탄핵을 할 건지 뭐 어지 않습니까? 네. 또 여러 가지의 악성 풍문들이 네.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통상적인 과거 정부들을 보면 좌파 정부든 우파 정부든 굉장히 이런 유언비어라든지 소문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갈 때까지 간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대통령께서 최소한 네. 청와대 기자단과의 그냥 격이 없는 질의응답이 힘들다면 네. 보도편집국장들 대여섯 분 모셔서 네. 안에서 솔직하게 그분들이 정제된 질문에서 답을 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대통령의 침묵이 너무 길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런 흉흉한 소문들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음에 특검이라든지 어쨌든 검찰 조사에서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이현정 의원이 제기했던 가장 간단한 질문 영양제면 굳이 이 차원병원에서 길남이라는 이름을 써서 네. 아니면 다른 사람 이름을 써서 가져가서 맞을 이유가 도대체 뭐 있겠냐는 것은 아주 상식적 질문 아닙니까? 그게 뭐 어려운 처방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연한 의심이, 합리적 의심이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런 게. 라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네. 없지 않습니까? 네. 차명을 쓰고 뭐 했다면. 그런 여러 가지 소문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대통령께서도 정말 이 문제는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세월호 7시간 문제만 하더라도 어쨌든 특검이 출범하면 네. 조사가 불가피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피곤해서 주무셨다든지 명확한 대통령 입장을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했지. 그래서 이런 차원병원 문제, 그다음에 주사 문제, 이건 종합적으로 네. 대통령께서 한번 기자단과 아니면 뭐 보도편집국장 정도 되시는 분들을 불러서 네. 한번 정리정돈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청와대는 해명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게 세월호 7시간입니다. 자, 2년 전 4월 달에 그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7시간 문제. 지금 검찰발 기사가 오늘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시 2년 전 4월 16일 당일날 국군 수도병원의 간호장교가 청와대로 출장을 간 기록이 있다. 이게 검찰발 기사로 지금 나온 겁니다. 검찰에서 이제 관련 기록을 입수했다는데 공식적으로 청와대는 그런 기록이 없다고 지금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수도병원 간호장교가 이게 정맥주사를 주로 놓는 간호장교가 들어갔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거를 이제 보면서 청와대는 일단 아니다라고만 계속 이야기를 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결국 긴 것으로 밝혀집니다. 네. 국민들은 아마 이 간호장교가 출입한 것으로 밝혀질 거야라고 그렇게 믿고 계실 것입니다. 네. 문제의 핵심은 간단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박성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왜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아니다라고만 하지 야당과 국민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아니다라고만 하지 도대체 그 시간에 청와대 경내에 어디 계셨으며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왜 밝히지 않는 것인가. 이것은 밝힐 수 없는 무슨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영하 변호인이 이야기했듯이 여자로서의 사생활 저는 아주 선의로 이렇게 한번 이해해보고 싶어요.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여성으로서 이런저런 주사도 하고 피부 관리도 하고 건강 관리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는 차마 그런 것을 좀 나한테 처방해줘라고 하고 부끄러우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비선 진료, 특히 비선 진료를 받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선의로 이해를 하고 싶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 그 청와대의 공적 의무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심지어는 국가 2급 기밀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완전히 오픈해 놓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1959년에 미소 냉전 시기에 그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인 흐루츠초프가 미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CIA가 그 숙소인 캠프 데이비드에 화장실 변기 이 배관을 따로 공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흐루츠초프의 그 배변물을 수거해가지고 와서 상대방 적국의 수장의 건강 상태를 체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면 미국의 비밀 경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서 쓴 컵까지도 다 전부 닦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의 DNA 정보까지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건강 상태 이렇게 중요합니다. 조선시대 때 조선 왕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소위 매화틀이라는 것을 놓고 소위 왕의 배설물까지도 내의원, 의원이 가서 찍어서 맛을 볼 정도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건강을 이렇게 관리하고 대통령의 혈액을 뽑아서 외부 병원으로 가져가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인데 청와대는 아직도 그런 의혹 제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지 참으로 한심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실은 어쨌든 기록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고 또 검찰이 이것을 밝힐 때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밝히는 것이고 사실 밝히면서 대통령이 대면 수사에 임하라고 하는 압박카드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검찰이 어느 정도의 입증 자신이 있으니까 이것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검찰에 설려 나온 얘기가 세월호 7시간 동안에 이제 국군 통합병원 간호사가 주사를 넣으러 들어왔다. 청와대는 아니다. 이 장면이 우리가 지금 방송에서 저희들도 습관이 돼간다 이 문제를. 왜냐하면 아까 20곡에 말씀하셨는데 이겁니까? 아니에요. 산케이 신문 보도기자 사실입니까? 너무 악의적 보도기 때문에 고발하겠어요. 계속 국민이 질문하면 아니다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게 뭔지를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속에 열불이 나서 이거 정말 화병이 생길 지경인데 끊임없이 혹시 7시간 동안 이거 하셨습니까? 그거 아닌데요. 또는 과한 얘기가 나면 고발하겠어요. 이걸 지금 몇 년째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께서 직접 나와서 좀 정리정돈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야 3당 대표 회동이 있어서 한번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께서 일주일 만에 다시 야권 공조를 위해서 오늘 회동을 했습니다. 회동 결과를 3당 대변인들이 나누어서 간단하게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 3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공동 목표로 뜻을 모으고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두 번째,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세 번째, 야 3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추천에 적극 공조한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야 3당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해 시민사회와 서로 협력하고 협의한다. 예, 이상 네 가지 합의사항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간단하게 질문 있으면 몇 가지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최순실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찬성 196표, 반대 11표로 압도적 찬성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특검이 이제부터 구성적으로 특검 추천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의는 다음 주제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그건 헌법에 의한 재판, 법률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딱 인민재판식입니다. 그건 인민재판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새누리당이 깨지지 않고 대소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들을 바로 그분들이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안도 없이, 그런 준비도 없이 무조건 이정현을 물러나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 또한 그분들의 책임입니다. 비주류 일부가 주축이 된 비상시국 회의는 분명 해당형입니다.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에 김무성 전 대표께서 계시다는데 순수성과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지금 여권이 반격에 나서는 건 분명한 모습입니다. 청와대가 지금 부산 LCT 비자금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라고 대통령 지시로 내렸고 관련되는 지금 후속 인사도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체부 차관 인사도 그대로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전체가 대통령과 청와대, 그 다음에 주변의 친박 인사들의 행보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청와대는 그렇습니다. 대통령 검찰 수사는 지금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시면 이제 부산 해운대 LCT 수사는 철저히 하라고 법무장관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유영하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 조사는 가급적 좀 미뤄달라. 언론 보도 의혹만 검토하는데 일주일이 걸린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이랬습니다. 지금 각종 대통령에 대한 최순실 게이트 관련 비판이 마녀사당이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인민재판이란 말까지 지금 했습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지금 비박의 이정현 지도부 사태는 무책임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자, 이현정 의원이 네. 보시기에 이게 지금 저희가 대표적인 것만 좀 추려봤습니다. 네. 과연 이게 지금 일반인 민심에 맞춰가는 건지, 이게 완전히 지금 민심을 거스르는 역주행이 아닌지, 저희는 역주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이 이제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이제 좀 그 합리적 생각들, 참 그런데 저는 굉장히 기대를 걸었었는데, 네. 결국 기대를 걸었던 제가 순진하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여당의 여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체적 공격들, 지금 네. 보면 결국 이제 민심에 대해서 오늘 더군다나 그런 이야기 했더군요.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라고 이야기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의 나왔던 정말 촛불 들었던 시민들의 뜻 자체를 지금 왜곡하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언론들이 제기하고 언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마녀상해입니까? 네. 지금 우리 언론들이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가지고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또 그리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인민재판입니까? 인민재판이라는 거는 정말 근거가 없는 것을 그냥 몰아쳐서 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걸 지금 이정현 여당의 대표와 전직 국무총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금 청와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제 LCT 발표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라 했습니다. 네. 그럼 그 지휘 고하에 대통령 포함 안 되는 겁니까? 네. 본인과 관련된 거는 왜 조사를 하지 않고 다른 거 관련되는 건 다 조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걸 지켜본 우리 국민들의 입장은 야, 이게 도대체 지금 정부가 정말 정상적인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네. 라는 데 대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왜냐하면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정말 이 지지율 5%밖에 나오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도 역시 계속적으로 처음 했던 똑같은 확인되지 않는 사실과 허위 사실 관련된 것 가지고 만연 사냥을 하고 있다. 인민재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역시 국민들이 또 촛불을 들어야 될 수밖에 없구나. 촛불이 바람에 꺼지면 또 붙이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말 국민들의 또다시 염장을 지르고 있는 이야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버티면 결국 시간은 우리 편이다고 지금 아마 청와대나 이쪽 친박은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지층 지금 5% 그는 바닥보다도 결국 버티면은 우리 지지층도 결국 말을 하지 않을까. 그 생각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기대도 물론 있겠죠. 그 기대, 제 생각은 그 기대보다는 이게 지금 대통령과 친박으로서는 최선의 카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야권의 주장대로 하야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구속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그 위기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질 수 있는 이선 후퇴를 해서 또다시 대통령직에 물러갔다. 그러면 또다시 구속. 대통령이 만약 구속되는 사태가 온다면 이른바 친박 핵심들도 살아남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버텨본다. 그러니까 어제로서 이른바 청와대와 친박 핵심들이 총공세에 나섰는데 이것은 굉장히 어떤 전략적으로 그쪽 입장에서는 절박하면서도 유일한 해법이지 않았겠느냐. 왜? 그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기대를 하는 것은 혹시 불법 폭력 시위가 난무를 한다든지 야당에서 실수를 했을 경우에 소위 이제 이른바 그 여권 집토끼들이 좀 결집하는 뭐 그것도 기대를 했겠지만 그까지 나갔다기보다는 지금 절박한 벼랑 끝에서 이 방법 외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라고 한 절박한 어떤 서바이벌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말씀하신 것들이 맞는 게 야당에도 책임이 있어요. 지금 이런 데에서는 사실 처음에 계속 백기를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청와대도 그렇고 여권에서도 백기를 들고 뭐 모든 걸 양보했죠. 요구하는 거 검찰 수사도 했고 특검도 했고 국조도 했고 거국 내각도 제안을 해달라고 총리도 야당에서 제안해달라고 하고 영수회담 하자고 국회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매몰차게 이걸 거절하고 결국은 하야하고 감옥 가라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에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거예요. 게다가 친박 내부에서도 초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대응에 대한 혼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친박에 대해서 계속 비주류에서 몰아붙이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 그러한 불만들이 야당에서 흡수하지, 국민들의 불만들을 야당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그 객관적인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정치력은 발휘하지 못하고 야당은 또 쪼개졌단 말이죠. 그 추미애 대표도 영수회담 제의했다가 열몇 시간 만에 파기를 했고 그런 걸 보면은 야당에서도 확실히 이게 책임이 있고 사실 본질적으로 시민단체야 계속 불만을 표출하고 시민들이 나가서 하지만 정치권에서 그걸 모아가지고 대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거세지는 것 같은데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한 김무성 전 대표 대학생들의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신이 어디라고 와? 새누리당 의원이 여기 와라 와! 나 이거 안 나? 김무성 여기 어디라고 와? 너희가 교수라는 게 학교의 어른들이라는 게 김무성 입장을 초대해가지고 지금 이게 뭔지 하냐고요? 새누리당도 공범이다! 새누리당도 공범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박수현 대변인들 보시기에 물론 야당에 대한 비판도 물론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여당 전체가 좀 이렇게까지 나오는 부분은 좀 뭔가 여론을 잘못 읽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기도 해요. 여론을 잘못 읽은 탓일 수도 있고 또 아까 우리 박상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갈 길 이것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그런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진태 아까 새누리당 의원이 촛불을 끌 수 있는 거 바람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좀 꼭 집권당 의원이고 집권당에서는 더 책임 있게 촛불을 끌 수 있는 것은 진실밖에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태를 상황을 잘 파악해 봐야 되는데 아마 이게 지금 이제 친박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패족해야 되고요. 또 대통령과 함께 순장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시간의 덫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버티다 보면 이제 상황은 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당으로서는 대통령이 그 하야나 질서 있는 퇴진을 지금 거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야당으로서는 탄핵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탄핵이라는 것이 시간의 덫을 말씀드렸지만 길게 보면 약 1년까지 갈 수도 있다는 네. 이야기고 이야기고 대통령 선거를 60일 이내에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년 11월, 12월에 결과적으로 대통령 임기는 다 채우는 꼴이 되거든요. 아마 그렇다 보면 시간이 그렇게 길다 보면 사실은 아까 지적해 주셨지만 야당이 스스로 어떤 잘못을 범할 수도 있고 또 여당이 스스로 어떤 새로운 정국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당연히 그것은 정국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시도들을 무수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 그런 시도를 이미 반격을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지금 두 가지를 투트랙으로 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확정이 돼서 공소장에 나오면 그것은 법적으로 야당은 탄핵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고 안 하면 그것은 국회 직무 유기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탄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수사도 안 받고 범죄 혐의가 확정된 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지금 시민 국민과 함께 대통령께서 스스로 그런 사태가 되지 않도록 나라가 더 혼란스럽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빨리 결단을 내려서 질서 있는 퇴진을 좀 해주시던가 하야를 하시던가인데 야당으로서 그동안도 진지하게 생각했던 것이 즉각 하야를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질서 있는 퇴진 다시 말해서 언제까지 내가 퇴진을 하되 국정 공백과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런 정도 시간을 가지고 하자라고 대통령께서 스스로 결단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시기가 한 2주일 그냥 지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시기에 김병준 총리 지명자를 일방적으로 지명함으로써 그 논란을 가지고 2주일 끌어온 것이거든요. 야당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잘못 대응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시기는 그렇게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는 그런 시기였다. 그러나 대통령의 결단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이번 주말 촛불 집회를 기점으로 야당과 아마 시민사회의 어떤 대응 이런 것들이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또 19일 토요일 촛불 집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다시 한번 주목됩니다. 또다시 전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